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기억하고 싶어서 기록하는 영상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호르몬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신이면 100%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수능에서는 호르몬의 특징을 따로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3번 정도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비교, 누구랑 어떤 점에서 비교를 할 건지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이름을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내분비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분비샘. 자, 내분비샘, 안내자 쓰는 건데요. 내분비샘에서 만든다. 이 말은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외분비샘이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분비샘이랑 내분비샘을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머니예요. 자, 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머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뽕뽕뽕 나갑니다. 자, 호르몬은 선생님은 H라고 적을게요. 자, 호르몬이 뽕뽕뽕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장 호르몬 나와봐서 알겠지만 생장 호르몬이 뇌 바로 밑에서 나오거든. 그 머리만 커지니? 아니잖아. 얘네들 어디서 온몸이 다 커져야 되거든. 그 온몸이 다 커지려면 온몸으로 분비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분비관 뭔지 알지? 예, 지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 온몸으로 길을 다 내면 너 몸이 빨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겼을 거야. 그게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그냥 얘는 분비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주변에 있는 혈관은 미리 다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래서 혈관을 이용해서 호르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으로 분비액을 내보내게 되면 이런 샘들을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를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분비샘. 자, 그러면 외분비샘은 무엇이냐?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분비관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친구는 분비관이 있다. 분비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그 젖샘이라든지 아니면은 땀 나오는 그런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소화샘. 자, 친구들 소화샘에서 이자샘, 위샘, 침샘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화계 배울 때 나왔던 모든 기관들은 전부 다 소화샘인 겁니다, 친구들. 소화샘, 침샘, 위샘, 이자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친구 있으니까 한 번 더 공부할게요. 특이한 친구는 누구냐면 바로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샘이면서 동시에 이 친구가 외분비샘이에요. 이 말은 자, 내분비샘 딴 거 아니거든. 얘는 H를 생성한다. 즉 호르몬을 생성한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뭐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소화액도 만들어냅니다. 이 친구가 이자액도 생성을 하더라. 그러면 이 이자라고 하는 기관은 분비관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자액이 나올 거고 분비관이 없는 부분에서는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가 있습니까? 인슐린 호르몬하고 글루카곤 호르몬이 있지요. 예, 그런 것까지 같이 공부해 주면 좋겠네요. 아직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뭘 배웠지요? 호르몬을 구분할 건데 호르몬이 만들어진 장소를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할게요. 자, 두 번째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호르몬은 미량으로 작용하거든. 자, 미량, 미미하단 말이야. 우리 몸에서 아주 조금만 작용하게 돼요. 아주 조금만 이 친구들이 우리 몸에서 생리 조절 작용을 하는데, 자, 생리 조절 작용이 무슨 뜻이냐면 생리가 우리 생물체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이치를 생리라고 합니다. 즉 그 생명체의 물질 대사를 줄여서 생리라고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주 적은 양이 있더라도 우리 몸에서의 화학 반응을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요런 거랑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자, 누가 비슷하냐면 바이타민하고 비슷합니다. 자, 누구랑 비교할 거죠? 우리 바이타민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바이타민도 우리 몸에서 극히 미량으로 생리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은 이 친구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자, 몸 안에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요. 과다증도 있고 너무 많이 나오면 과다증, 과다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 너무 부족하면 결핍돼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의 특징이라면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만들 수 있는 바이타민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논하지 않고요. 교과서에서는 모든 바이타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섭취합니다. 음식물로서 드셔야지만 가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다증은 없어요. 물론 과다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의학이고 우리 과학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바이타민이 좀 과다하게 되면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과다증은 없고 결핍증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량으로 생리 조절 작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이타민하고 비교하실 건데 호르몬은 체내에서 합성해야 되고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는 반면 바이타민은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핍증만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친구들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호르몬은 넓게 작용해요. 어제 네가 생장 호르몬이 나왔단 말이야. 어디에서 머리에서 딱 나왔단 말이야. 여기에서 뽕뽕뽕 나왔어. 그 머리만 커지니 아니잖아. 네, 얘가 온몸이 다 자라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넓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나왔다고 해서 오늘 자랐습니까? 아니지요. 어제 나왔지만 굉장히 느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 작용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23살까지도 자라거든요. 굉장히 오래도록 작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넓게 작용한다, 느리게 작용한다, 오래 작용한다는 호르몬의 특징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신경반응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신경반응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경반응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는 것? 찰싹 때리는 거, 뺨따구를 이렇게 찰싹 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때리면 자극을 받아서 피부 감각이 자극을 받아서 척수와 뇌로 바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면은 척수에서는 회피 방사할 거고 뇌에서는 이렇게 놀래겠죠. 아프다, 뭐 피해라 이런 반응을 내릴 겁니다. 이게 신경 반응인데 이 신경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자, 오른쪽 뺨을 때리게 되면 오른쪽 뺨만 아파요. 즉 좁게 작용합니다. 넓게 작용하지 않죠.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리면 바로 아픕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오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어제 맞으면 이제 어제만 아프고 오늘 안 아프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 일시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1, 2, 3번 중에 3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누구랑 비교하고 있지요? 신경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르몬의 특징 4번. 자, 뭐 하는 거냐면 4번 그 호르몬이 종특이성이 없어요. 자, 이런 단어가 우리가 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종특이성이 없다. 이 말은 종끼리 서로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종끼리 다 똑같다. 다시 얘기해서 척추만 달려 있으면 전부 다 같은 호르몬이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게 진화 과정에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같이 공통 조상에서부터 같이 가져와서 그런 건데요. 요거를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원이 뭔지 모르죠. 자, 항원은 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항원은 그 체외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들을 전부 다 항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일단 자, 종특이성이 없어서 다른 동물의 호르몬도 우리가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비교하지 마시고 예를 공부하세요. 돼지라고 하는 척추 동물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돼지한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사를 맞으면 인간 몸 안에서도 똑같이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뽑아내어서 한때 인간의 당뇨병 치료에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 인간의 당뇨병에 사용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배웠냐면 호르몬의 특징 4가지 공부했는데 자, 제일 먼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내분비샘이면서 외분비샘하고 비교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미량으로 생리 조절을 작용하는 것 때문에 누구랑 비교했냐면 바이타민하고 비교했고요. 자, 세 번째 넓게 느리게 오래 작용하는 것 때문에 누구랑 비교했냐면 신경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특이성이 없는 화학 물질이라서 뭐를 예시로 공부를 했냐면 돼지 인슐린을 인간이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